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교사담 에듀톡, 저는 서울대 교육학과 엄문영 교수고요. 저는 수학교사 유현정. 도덕교사 김현석입니다. 네, 오늘은 말이죠. 얘기해 볼 게 초등학교 학생들의 사교육은 과연 효과가 있는가, 얼마나 받아야 되고 효과가 있는지 관심이 많을 것 같아서 준비했고요. 우선은 사교육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큰 교육의 이슈인데, 최근에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사교육비가 27조 1천억 원, 지난해 2023년 기준으로 27조. 조 1천억 원. 그래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이거는 계속 증가하고 있고, 매년 교육부가 이거를 얼마만큼 줄이겠다 이런 발표를 하는데, 올해 목표치는 1.5% 감소한 한 4천억 원 감소를 시키겠다. 공교육 강화나 다른 여러 가지 정책을 위해서 그랬고요. 참고로 지난해 목표치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지난해는 1조 8천억 원 줄이겠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3조 더 늘어났대요. 그래서 그만큼 지금 사교육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근데 그러면 이게 과연 효과가 있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몇몇 우리나라의 재미있는 연구 한 4개 정도를 조금 소개를 우선 드리고, 또 여러분들이 교단에서 학생들 많이 보잖아요. 본인의 우리가 교사담이니까 사담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은데, 일단은 국영수를 중심으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어요. 근데 특히 이제 국어 과목에 대해서 특히 사교육의 효과가 미미하거나 거의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 안 하나 그렇게 차이가 없다. 국어는 제일 효과가 없는 걸로 나타났고, 영어, 수학은 일부 학년별로 학생 특징에 따라 조금 효과가 있는 걸로 나타났거든요. 그렇게 나타났고, 좀 몇몇 연구를 좀 말씀드릴게요. 간단하게. 예를 들면 초등학교 사교육의 효과가 집단에 따라서 다르다는 연구를 한 김용석의 2020년 연구를 보면, 재미있는 결과만 얘기 드리면, 초등학교 5학년부터 이분은 이제 서울에 있는 학생들 4학년, 5학년, 6학년, 중학교 1학년, 2학년 이렇게 커가는 종단 자료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조사하는 대상은 똑같고 4학년 애들이 중학교 2학년 때 갈 때까지 사교육의 효과를 본 거예요. 근데 5학년부터는 수학 사교육 시간이 되게 늘어나더라는 거예요. 근데 수학 점수의 변화는 없다. 이렇게 결론을 암울하게 됐어요. 그래서 5학년, 그러니까 4학년이 아니라 5학년부터 수학의 사교육 시간이 확 늘어나는데 수학 점수의 변화는 없는 걸로. 여기서 이제 사교육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학원에 가는 거랑 학습지 같은 걸 얘기를 하는 거고요. 학교 끝나고 방과 후로 추가로 하는 그런 거 말고, 그러니까 돈이 이제 부모 포켓에서 나가서 받는 사교육을 얘기하는 거고요. 요거는 좀 암울한 결과죠. 그 다음에 이제 국영수의 과목의 성적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서 얼마나 변동이 있고 이 변동에 사교육이 얼마나 영향을 미치느냐 하는 연구를 박혜량, 김현철이 2022년에 한 연구가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영어가 초등학교 때 잘 안 되면 중고등학교 때도 계속 고착화된다. 그러니까 변동이 없다. 이런 결과가 있고요. 근데 수학은 오히려 약간 이동의 가능성이 큰 과목으로 나타나서 수학에서 한번 초등학교 때 잡아야지 중고등학교 때 고생 안 한다, 이런 통념은 좀 아닌 걸로 이 연구 결과는 말하고 있거든요. 제가 그 산 증인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원래 맞아요. 수학 말씀을 좀 해주시면. 제가 고등학교 때 성적이 되게 낮았는데 고3 때 3월 모의고사 점수가 수학이 20점인가 30점대였고 몇 점 만점에? 100점 만점이요. 그리고 영어가 5, 60점 정도였어요. 저는 영어를 더 눈높이를 잘해? 영어를 했거든요. 오케이. 근데 그때가 영어가 그 점수를 받으면 그때는 영어가 5등급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고3이니까 공부를 되게 열심히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결과 수능에서 수학은 한 개가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발전을 했죠. 영어는 똑같이 5등급을. 근데 수학이 그렇게 했습니다. 늘어난 비밀이 뭐예요? 다른 영상에서 다른 영상. 나눌게요. 다른 영상에서. 근데 이 연구에서는 어쨌든 수학은 변동이 큰 거예요. 선생님처럼. 근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사교육이 중장기적으로는 효과가 없는 걸로 나타났고요. 단기적으로는 학업에 부정적인 효과도 미치는 걸로 보고됐는데, 어쨌든 단기적 효과는 또 있다라고 했는데, 초등학교 5학년 때 그리고 중학교 1학년 때 사교육을 받았던 경우가
단기적인 효과가 있다라고 하거든요. 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연구 보면은 사교육이 학년마다 그 효과 정도가 다르게 나타난다는 이주리의 2010년 연구인데요. 이분도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같은 학생들을 5년간 추적해서 조사를 했는데 이분은 초등학교 4학년 때 효과가 크고 6학년 때 사교육을 많이 받아도 중학교 1학년 성적에는 크게 영향을 못 미친다. 이게 보면은 또 조금 이게 결과들이 좀 다르죠. 네, 다른데 어쨌든 단기적인 효과는 조금 나타나는 걸로 4학년, 5학년 때 그렇게 보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연구가 조금 더 재밌는데 이분의 연구는 안영미, 정익중의 2020년 연구인데 네. 요거는 연구 제목을 좀 말씀드릴게요. 초등학생의 사교육 시간 그리고 독서 시간이 학업 성취에 미치는 영향, 학습 습관을 매개 효과를 중심으로. 이건 뭐냐면 이 독서 시간하고 사교육하고 학습 습관이 어떻게 관계를 맺느냐를 연구를 하셨는데 이분도 초등학교 4학년 패널을 4학년, 5학년, 6학년을 연구를 하셨어요. 근데 이분은 주요한 게 독서 시간이 많은 아동들이 사교육의 효과를 좀 증폭시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메커니즘이 독서를 많이 하면 학업에 대한 효능감이 올라간대요. 내가 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감정이죠. 그리고 그게 학업 성취도를 높인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독서를 많이 하면 학업 동기가 조금 자극이 된대요. 그래서 학업의 어떤 성취 욕구를 자극하게 되고 그래서 열심히 하게 된다는 건데 더 중요한 거는 사실 사교육을 받는 그 자체보다 사교육을 통해서든 아니면 이 학교를 통해서든 부모를 통해서든 학습 습관이 되게 중요해서 사교육의 효과를 높이든 그래서 성취도를 높이든 이런 이 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학습 습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사교육의 효과는 단기적으로는 있다. 그런데 사교육만 그냥 받아서는 이게 학업 성취로 올라가진 않고 독서 시간을 좀 늘린다든지 그다음에 학습 습관, 여기서 말하는 학습 습관은 뭐냐면요. 성취에 이렇게 가치를 좀 두는 경향하고 목적지향적으로 뭔가 일을 잘 마무리하는 거라든지 그다음에 자기 행동을 잘 통제한다든지 그다음에 학습 시간을 잘 관리한다든지 이런 학습 습관을 잘 만들어주는 게 사교육의 효과도 높이고 그렇다는 거죠. 그게 이제 효과를 높이는 게 결국 성취도를 높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연구 결과들이 대체로 있어요. 그래서 소개를 드린 것들을 말씀을 드리자면 모든 학생들이 무조건 사교육을 받는다고 부모님들이 생각하는 대로 바로 성취로 이어지진 않는다. 그런데 특히 마지막에 소개한 연구를 보면 독서 시간이 많이 늘어나면 이게 학습 습관하고도 또 연관이 되고 동기에 영향을 줘서 결과적으로 사교육이 있어서 학업 성취도가 올라가는 거라기보다는 이렇게 동반 상승이 돼서 학업 성취도가 올라갔다고 이렇게 많은 연구들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사교육은 어쨌든 한국 사회에서는 부모 입장에서는 시킬 수밖에 없는데 사교육을 시키실 때 너무 사교육만으로 큰 기대를 하지 마시고 사교육 이외에 그 연구에서 말씀드리는 그런 것들을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쭉 간단하게 제가 4가지 정도 소개를 드렸는데 혹시 선생님은 현장에서 애들 보면서 사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좀 보시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저는 일단 상위권 아이들이 잘하는 아이들이 그냥 잘하는 아이들은 확실히 보조 도구로서 잘 쓰는 것 같아요. 없어도 잘할 아이들인 것 같은데 어쨌든 숙제를 하면서 좀 더 자기 실력을 심화하는 것 같고 저는 여기 마지막에 학습습관 관련 척도 중에서 행동통제에 관련해서 최근에 좀 깨달은 좀 약간 말할 게 많은데 지금 이제 도덕 수업을 하면서 이제 진도를 나가고 자기 생각을 쓰는 학습지를 계속 이제 쓰고 있고 그걸 점검을 하면서 제가 좀 태도를 누가를 하고 있거든요. 네. 태도나 어떤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걸 하다 보면은 정말 그 어지간한 30명 중에서 한 28명 정도는 그 시간에 오늘은 A 단원이야 하면 그 시간에 검사를 다 받아요. 근데 당연히 한두 명은 당연히 안 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결석으로 안 하거나 아니면은 덜해서 안 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결석으로 안 한 아이들 중에서도 잘하는 아이들은 알아서 제가 찾지 않아도 알아서 검사를 받으러 와요. 근데 그냥 안 해서 안 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진짜 정말 계속 매 도덕 시간마다 이거 첫 번째 단원 하자 해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왜 이렇게 안 하냐 너가 지금 밀려있기 때문에 쉬는 시간에 10분 정도를 너가 투자해야 된다 왜냐면 계속해서 매 시간마다 과제가 새로운 게 주어지니까 해야 된다라고 하면 대부분 친구들의 답변이 쉬는 시간에 놀았다 아니면은 쉬는 시간에 까먹었다 아니면 쉬는 시간에 학원 숙제를 했다 유독 그전 친구들이 학원 숙제가 굉장히 많은 경우가 또 많더라고요 제가 느낀 게 그래서 이 그 행동을 자기가 통제를 하고 또 중학교 1학년 같은 경우에는 애들이 이제 담임 선생님이 다 챙겨주지 않고 각 교과마다의 평가를 자기가 자기 주도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그걸 잘하는 아이들이 결국에는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로 직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정말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요한 거는 나의 자기 시간 관리와 행동 통제이지 정말 단순히 보내기만 해도 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또 많은 학부모님들이 고민하신 것 중에 하나가 얘한테 이거마저 끊으면 진짜 안 할까봐 걱정이다라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도 사실은 그 걱정은 너무 공감이 가지만 정말 중요한 건 이 성취 가치랑 속달 목적인 지향성을 만드는 거랑 행동 통제를 하도록 좀 주도적인 습관을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다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선생님은 진짜 우리 저번에 그 왜 수학 선행에 대해서도 좀 찍었잖아요. 근데 그때도 꽤 조회수가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학 선생님으로서 과외? 아니 과외도 포함하는 뭐 사교육이겠죠? 네. 그 고민이 되는 게 사실은 그러니까 학원이 자기주도성을 키워주는 학원이라면 오케이. 예. 근데 그게 아니니까 예. 그냥 단순히 사실 수업을 듣는 시간만 늘리는 거라서 당연히 효과가 없지 않은 건가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 교육 결과에서도 보면 중학교까지는 왜 사교육으로든 뭐든 중학교까지는 성적 이동이 좀 있는데 고등학교는 성적 이동이 좀 적다 이러잖아요. 맞아요. 예. 그거의 핵심도 본인이 스스로 공부를 얼마나 많이 하는가에 달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사교육의 효과를 좀 증폭시키고 싶으면 사실 국어 같은 경우도 사교육의 효과가 거의 없는 걸로 공통적으로 나오지만 그 독서 시간을 늘리어서 공부하는 앉아있는 습관, 자기 행동 통제, 뭔가 마무리하고 시간 내에 이런 것들이 오히려 갖추어진 학생들에 대해서는 사교육 효과가 높을 거고 갖추어진 학생들은 대체적으로 상위권 학생들인 거죠, 그죠?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이게 사교육은 그냥 덤으로 얹어줄 뿐 사교육이 절대 주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부모 특강 그 편에서도 문해력이 중요하고 가정에서 뭐 문화자본이라고 얘기하면서 책 읽는 습관, 언제든지 책을 볼 수 있는 그런 환경 이런 것들을 강조했었는데 사교육을 학부모님들께서는 주된 요인으로 보시지 마시고 이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거를 조금 더 발전시키는 부가적인 요소이지 신경 써야 될 거는 독서, 뭐 학습 습관 이런 것들이에요. 평소 생활 습관 이런 것들이 학업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드리고 싶고 초등학교 사교육을 조금 시키겠다 하면 연구 결과에 의하면 영어는 저학년쯤부터 조금 친숙하게 해놓으면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뭐 초등학교 한 4, 5학년 정도의 수학은 조금 의미가 있다. 뭐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절대 사교육에 너무 의존하지 마시고 오히려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어떻게 조금 잘 행동이나 학습 습관을 이렇게 다듬어 주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 점 잊지 마시고 자녀 교육의 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또 이 정도까지 하나만 더 할까요? 하나만 더. 수학을 어려워할 때가 만약에 문자가 등장할 때랑요. 네. 그 다음에 방정식 개념으로 가역적 사고가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네. 그때 어려워하면 단기적으로 그때는 효과를 볼 수도 있다. 볼 수도 근데 있다. 내 애가 어려워한다면 저는 만약 저라면 네. 저는 학원은 안 보낼 것 같고 학원 안 보내면 어떻게 해야 그냥 하시겠어요? 과외를 과외를 오히려 단기적으로 할 것 같아요. 그렇죠. 학원은 제가 생각했을 때 학교랑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사실. 맞아. 그러니까 왜냐면 특히나 뭐 한
6명이 넘어가면 약간 대형이라서 맞습니다. 개인적으로 자기한테 예. 필요한 걸 듣기보다는 그냥 학교 수업을 먼저 들었다라는 거 말고는 사실은 애가 받아오는 건 별로 없거든요. 근데 과외는 정말 얘가 모르는 거를 사실 도움을 주는 거니까 그렇죠. 1대1로. 단기로 그냥 그렇게 시키는 게 조금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맞아요. 어려워하는 수준에서는. 그래서 학생의 성향이 되게 중요하고요. 특정 학년에 따라서 효과가 달라진다는 거, 과목별로도 좀 달라진다고 말씀드렸지만, 뭐 제가 교사다면서 우리 애들 얘기 많이 하지만 첫째, 둘째가 있는데, 첫째는 예를 들면 제가 판단할 때 학원 같은 그 시스템에 보내도 잘 따라갈 수 있어요. 근데 둘째는 조금 개별화돼서 과외 형식으로 차근히 좀 속도를 조절하고 이런 게 맞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조금 학습의 흥미를 조금 돋구고, 정말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도 이제 공부를 못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서울대 학생들을 보잖아요. 학습 습관 되게 중요하고 학생들 책 많이 읽었다는 학생들 대부분입니다. 이제 그래서 그 부분을 신경 쓰면서 어쩔 수 없이 사교육 기관에 의존하는 부모님도 있거든요. 저도 사실 애들 뭐 시간을 거기서 활용하는 차원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왕 그렇게 뭐 돈을 쓰려면 지혜롭게 쓰자는 거죠. 제 말씀. 지혜롭게 쓰자는 거고, 앞으로 이 우리나라 사교육 문제가 학부모님들도 그렇고 우리나라 교육이 큰 화두기 때문에 교사담을 통해서 또 유의미한 그런 연구를 소개하고 또 얘기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기대됩니다. 네, 기대해 주십시오. 네, 그럼 오늘 이만 마치겠습니다.